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연일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본심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핵 있는 경제 강국이 목표라는 거죠. 지금 김정은은 미국과 중국을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최후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회담 재개를 앞두고 연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 동향이 한마디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는 최소한 미국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삼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이 보이는 태도는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한 그런 김정은의 친서에서 김정은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서에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양해까지도 구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북한은 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또 과거의 경우에 보면 미국 대신 한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했었는데 요즘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것도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새로운 냉전을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통해서 최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내외의 커다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남조선을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의 핵 전초 기지로 만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핵 전쟁 위기를 몰아오는 장본인의 정체는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그러면서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17일에도 전쟁 시연회로 얻을 것은 값비싼 대가뿐이다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서 우리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남조선 당국과 침략적인 합동 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조미 관계,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역사적인 6.12 조미 공동성명, 그러니까 미북 공동성명을 말하는 건데요. 이 조미 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도전이라 이러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한 비난은 18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거죠. 노동신문은 미군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라는 논평을 통해서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에서 추종 세력들과 합동 군사협을 벌린다 어쩐다 하면서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적수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또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20일에도 노동신문은 미국을 비난하는 미국의 봉쇄 정책을 인권 유린 행위로 규탄, 또다시 가해지는 상전의 방위 및 분담금 증액 압박 이런 기사를 게재했고요. 연합지휘소훈련의 허울은 벗겨졌다 이런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연합지휘소훈련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공공연한 적대행위이며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연일 쏘아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북한의 속셈은 과연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옵니다. 일본에서 이제 1박 2일 일정을 마쳤고요. 20일 날 한국에 왔는데 이 21일 날 오전에 카운터파트인 이도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이제 한미 수석 대표 회의를 갖습니다. 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통일부, 유관부처 고인사들하고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비핵화 방안의 사전 조율 그리고 조만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북 실무 협상 준비를 논의한 다음에 22일 날 출국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비건 대표의 방안은 지난 6월 달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집니다. 아마 비건 대표는 한국에 와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 거부 통보 시한이 24일인데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재확인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할 걸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측의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왕 온 김에 북한하고 판문점을 통한 접촉을 하면 좋겠는데 그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현재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할까? 그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분명히 한미 군사훈련 이후에 미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한미 군사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려면 분위기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미국에 대한 공격적 태도는 아직 그런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 즉각적으로 미북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무력 시위도 하면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본심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미래 핵에 대한 개발 중단선에서 미북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북 간 대화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더 질질 끌면서 미국의 속을 태우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빅딜을 포기하고 협상 구도를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보려고 한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지금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북한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지난해 평양에서 출간된, 지난해 말인데요. 지난해 평양에서 출간된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원스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병진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좌회적인 핵보유를 연구하는 것이 병진이 안고 있는 중대한 의미다 그랬습니다. 또 병진 노선은 급격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핵 보유의 연구화에 토대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 이것은 병진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라 그러면서 병진 노선의 승리는 미일의 적대시 정책과,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적대시 정책과 민족 차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도 완전히 변했다 그러면서 조미,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대결의 전략적 구도를 완전히 변화시킨 강력한 핵 강국이 됐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기만한 것이죠. 이런 핵 보유 정책을 북한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북 회담도 줄다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근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도 미국은 대화 지속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제재는 더욱 강화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일에도 현지 시간인데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P는, 그러니까 뉴스
통신회사죠. 이 AP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 협상을 재개하려고 하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그러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라든지 해제는 없다 하는 것이 미국의 원칙인데 이걸 재확인한 거고요.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4일 날 미국은 여전히 빅딜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먹튀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한 겁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도 진정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포기하는 분명한 전략적 결정을 하느냐의 여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생화학 무기를 포기한 것처럼 북한도 이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도달하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초점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까? 앞으로 지금 미북 대화라든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까? 이게 관심사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분명 대화의 장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나 흔쾌하게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를 하자면서도 대화의 상대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있고요. 대화를 하다가도 중단과 재개를 몇 번 더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도발 또는 군사적 능력 과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력이죠.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 북한 문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선거의 이슈라는 측면에서도 그리 중요한 파이팅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 이슈의 크기를 키우는가 아니면 별 의미 없이 내년 선거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만 한다 그러면 북한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 가도를 달리는데 더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만은 김정은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움직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제시했던 북한의 밝은 미래 청사진, 경제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나는 미래라는 당근이 김정은에게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길은 곧 자신의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다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겁니다. 16일 날 북한 총정치국장인 김수길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서 북중 관계 진전을 논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쪽을 모두 다 손에 쥐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하고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정권은 확실히 보장되는데 계속 제재로 인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손을 잡으면 경제적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는데 자신의 운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서라도 김정은의 정권 유지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순수하게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계속 미룰 수도 없습니다. 우선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 된다 그러면 고난의 행군으로 재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일단 제재 해제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미국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풀이 대상으로 만만한 한국을 그렇게 계속 뭐라 그럴까요? 막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죠? 미국에 관계없이 대북제 제재를 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하라는 건데 한국이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막 면박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김정은은 언제 답을 내놓을까요? 아마 김정은도 그 정답을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미룰 수도 없는 것이 김정은의 딜레마입니다. 결국 2019년 말까지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가 한반도 위기의 최대 고비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미루고 미뤄도 올 연말을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세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을 앞둔 북한의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국을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과연 뭘까를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의 본심은 핵 있는 경제 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쉽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김정은이 고민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